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확률 통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순열 조합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중복 조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복 조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복 조합 함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페이지는 23쪽입니다. 자, 일단 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이라는 말이 붙어 있네요. 그럼 이 말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 조합이에요. 조합이라는 것은 선택을 하는 거죠. 배열하지 않고 일단 뭐만 하는 겁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허락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한다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를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나는 뭐만 하겠다? 선택만 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서로, 여기 이런 말이 빠졌네요. 다른, 그쵸?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쵸?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r개를 선택하겠다. 선택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i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냐면, 이 i를 기호적으로는 n, h, r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아이들과 구별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일단 제일 먼저 배웠던 게 NPR이었습니다. 얘는 뭐였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해서 뭐까지 맞춘다? 배열까지 맞춘다라는 것이 NPR이었었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NCR이에요. NCR은 뭐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뭐만 하는 거였어요? 선택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굳이 따지면 NCR 곱하기 몇 팩으로 R팩으로 다르게 표현이 가능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중복 순열을 배웠죠? N, 파이, R이다. 얘는 뭐였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일 필요는 없겠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냥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열까지 맞추는 중복 순열이었었고요. 이 아이는 N 뭐였어요? n의 무슨 승이다? r승이다 라고 표현도 가능했었는데 이 n파이R이라는 기호 자체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게 바로 n 뭐가 되는 거예요? h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NPR을 갖고 모든 계산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NCR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줬었죠? NPR을 갖고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몇 팩으로 나눴었습니까? R팩으로 나눴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N의 R승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NHR은 일단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얘는 N에다가 R을 더한 다음에 1을 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CR 이렇게 표현해서 이 아이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조금 독특하죠? 그쵸? 이렇게 독특하게 문제를 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서로 다른 A, B, C라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선택하래요. 이게 전형적인 뭘까요? 중복 조합입니다.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아이를 n이 아니라 이제 세 개 중에 있는 거니까 3H4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계산을 할 때 계산하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A만 4번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A 이렇게도 뽑을 수 있을 거고요. 나는 A를 3번 뽑고 그쵸? B를 한 번 뽑아야지. 그 다음에 A를 3번 뽑고 이번에 C를 한 번 뽑아야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A를 2번 뽑고 B를 2번 뽑아야지. 예를 들면 A를 2번 뽑고 B를 한 번 뽑아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는 C만 모두 뽑을 거야. 이런 상황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많은 것들을 일일이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러면 이 아이가 일단 얘를 갖고 만약에 저 아이를 계산을 해본다면 여기랑 여기를 더하면 7이죠. 7에다 1을 뺐으면 6, C4 해서 이 아이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해서 얘는 2, 3, 15 총 몇 개? 15개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 아이를 계산하다 보면 총 15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건데 실제로 이 아이를 직접 노가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갖고 칸막이 이론이라는 것으로 이 과정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저에게는 A, B, C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상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A 상자, B 상자, C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 상자가 있고, 자, B 상자가 있고, C 상자가 있어요. 각각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상자다라고 생각하세요. A 상자, B 상자, C 상자. 그래서 나는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 이 4개는 같은 흰 공 취급을 하겠습니다. 자, 구별이 되지 않는 같은 흰 공이 나는 4개가 있는 거예요. 같은 흰 공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내 마음대로 A, B, C의 주머니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3개를 넣고 1개를 넣으면 이것의 의미는 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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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자, A를 3개 뽑고 B를 1개 뽑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B에 2개 뽑고 C를 2개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B 상자에 2개 흰 공을 넣고 C 상자에 2개 흰 공을 넣었으면 얘는 B, B, C, C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이런 아이디어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럼 나에게는 몇 개의 칸이 필요하냐면 일단 흰 공이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칸과 자, 흰 공이 4개가 들어가요.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랑 그 다음에 여러분 이 ABC라는 자, 요 서로 다른 상자를 구별할 수 있는 칸막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칸막이 이론이라고 합니다. 칸막이 2개가 추가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2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는 요 6개의 칸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중에서 흰 공 4개의 위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흰 공 4개의 위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만약에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했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오는 거예요? 칸막이가 오는 건데 이 칸막이는 A하고 B를 구별할 수 있는 칸막이랑 B랑 C를 구별할 수 있는 칸막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흰 공의 위치를 설정했다고 하면 나머지가 여기가 칸막이랑 칸막이 위치가 오기 때문에 아 그럼 이쪽은 자동으로 A 주머니 속에 흰 공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는 B 주머니 속에 흰 공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C 주머니 속에는 흰 공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똑같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는데 선생님 저는 그럼 만약에 A를 판단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2군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칸막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 6군데 중에서 4군데 이 앞에 있는 4군데에다가만 어떻게 하는 거야? 흰 공이 올 자리를 선택한 거죠. 그러면 얘는 A라는 그 아이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선생님 저는 그러면 A, B, B를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셋, 넷, 5, 6에서 자 이렇게 A 했고요. 그 다음에 B 했으니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A가 자동으로 오고 B가 자동으로 올 거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의미냐면 흰 공 4개의 위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6군데 중에서 똑같은 흰 공이 올 수 있는 4개의 위치를 선택만 하면 이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6C4예요. 혹은 이렇게 선택해도 돼요. 선생님 저는요 흰 공의 위치는 모르겠고요. 칸막이의 위치를 선택할래요. 그럼 뭐가 될까요? 6C2가 되는 거죠. 칸막이의 위치를 선택해서 A, B, C를 잡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얘나 얘는 어차피 결과가 똑같은 건 알고 있고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 이 답이 6C4인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푸는 것이 바로 뭐예요? 칸막이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나는 총 3, 4, 6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A, B, C 상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반대로 가볼게. 이번에는 칸막이 2개를 선택하겠다. 칸막이 2개가 올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6C2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칸막이를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칸막이 앞쪽은 A. 그러면 이 칸막이랑 칸막이 사이에 B가 오는 건데 B 자리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오는 거야? CC. 그래서 아 나는 A 2개, C 2개를 선택했구나 라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나에게는 자,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이 있어요. 이 과일이 뭐라고 될까? 감이 있고 배가 있고 사과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나에게는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 가게에 감이 있고 배가 있고 사과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자, 나는 자, 몇 개를, 3개를 선택해서 사올 거예요. 자, 엄마가 시킨 거죠.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 좀 사오너라. 과일 3개 좀 사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일 가게에는 감도 있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선택만 하는 거니까 일단 조합일 거예요. 그쵸? 근데 나는 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감만 3개 살 거야. 이거 가능한 거죠.
아,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 중복 조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나는 우리에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냐면 나는 자, 서로 다른 상자가 있어요. 서로 다른 상자가 감 상자가 있고 무슨 상자가 있습니까? 배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상자가 있다? 사과 상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자를 구별할 수 있는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하고 칸막이 2개랑 3개를 선택했다고 했으니까 나는 몇 개가 필요한 거야? 5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나는 이 5개 중에서 자, 칸막이가 편하거든요. 칸막이가 오는 위치 2개를 선택해야지. 이거 자체가 자, 감배 사과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의 과일을 선택한다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칸막이를 2개를 선택하면 여기가 감이 오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배는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사과. 아, 나는 감 하나랑 사과 하나를 뽑았구나 라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5개의 자리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칸막이를 쳤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나는 오로지 뭐만 산 거예요? 감을 좋아하네요. 감만 3개를 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5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다고 치면 뭐예요? 공평하게 감 하나, 그 다음에 뭐 하나, 배 하나, 그 다음에 뭐 하나, 사과 하나를 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런 논리에 의해서 5개의 자리를 지정하고 칸막이가 올 수 있는 2개의 자리를 선택하던가 아니면 그냥 뭐예요? 그냥 과일 3개가 올 수 있는 것에 3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과일 3개를 구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기 5개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자리 선택하고 여기 자리 선택하고 여기 자리 선택하면 여기 칸막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칸막이 때문에 칸막이 왼쪽은 감으로 결정이 되고 칸막이랑 칸막이 사이는 배로 결정이 되고 칸막이 뒤에는 사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 자, 이 감, 배, 사과를 구별하지 않고 얘랑 똑같은 거죠. 자, 똑같은 흰 공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상자에 감 상자, 배 상자, 사과 상자에 내가 감 2개 이렇게 된다는 건 자, 똑같은 공 3개를 감 상자에 2개 넣고 배 상자에 1개 넣는다는 게 감을 2개 선택하고 배를 1개 선택한다라는 말과 똑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복 조합은 이게 중복 조합의 내용인가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중복 조합 해석이라고 해줄게요. 자, 중복 조합의 해석. 중복 조합의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로 다른 상자가 있어요. 서로 다른 상자 N개에 자, 그다음 구별되지 않는 흰 공이라고 저는 할게요. 흰 공 R개를 넣는 방법. 자, 넣는 방법이다. 그리고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빈 상자가 가능하다. 즉 여기처럼 자, 사과 상자에 아무것도 없죠. 감하고 2개, 배 하나만 선택해도 돼요. 사과 선택 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빈 상자가 가능하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 아이는 중복조합이다. NHR이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N 더하기 R 빼기 1 CR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상자 N개에 구별되지 않는 흰공 R개를 넣는 거다. 자, 다른 상자 N개에 자, 구별되지 않는 같은 공 R개를 넣는 방법, 빈 상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의 해석은 뭐였을까요? 자, N이라는 것은 뭐였어? 여기서 N-R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자가 N개면 N개의 상자를 구별할 수 있는 칸막이는 N-1개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N-1개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내가 흰 공을 넣을 수 있는 자리, R개의 자리가 확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 N-1개의 칸막이랑 R개의 흰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중에서 뭐인 거야? 흰 공의 자리를 지정하거나 혹은 뭐의 자리, 칸막이의 자리를 지정하면 그럼 바로 중복 조합의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를 조금 어렵게 이게 아예 유형화돼서 2번의 방법을 쓸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자, 음이 아닌 정수 A, B, C가 있대요. 음이 아닌 정수인 거야. 그랬을 때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합쳐서 얘가 만약에 뭐 R개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의미 아닌 정수 ABC의 해의 순서쌍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완벽한 중복조합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의미 아닌 정수다라는 것은 0을 포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A 상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B 상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 상자가 있어요. 서로 구별이 되는 서로 다른 상자예요. 거기에 나는 알개의 흰 공을 집어넣겠다는 거야. 흰 공 알개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흰 공 알개를 A다 집어넣을 수 있고 B다 집어넣고 C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근데 의미 아닌 정수니까 여기에 어떤 곳에는 흰 공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음 아닌 정수로 표현이 되면 이건 역시나 뭐예요? 중복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자, 이렇게 나에게는 의미 아닌 정수 ABC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합쳐서 5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 자, 해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똑같아요. 해석은 1번처럼 해석이 가능한 모든 문제들이 다 중복 조합이 됩니다. 자, 그래? 그럼 나는 A 상자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상자가 있어? B 상자가 있어. 나는 무슨 상자가 있어? C 상자가 있어. 그러면 합쳐서 5개를 넣고 싶으니까 난 여기 3개 넣고 2개 넣고 0개 넣을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아이의 의미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일단 공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랑 자, A랑 B랑 C를 구별할 수 있는 칸막이는 이렇게 몇 개입니까? 2개죠. 칸막이의 자리 2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칸막이의 위치를 지정해도 되고 자 ABC에 들어갈 수 있는 공 5개의 위치를 지정해도 되는데 저는 칸막이의 위치를 지정할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 7개 중에서 2개의 위치를 선택만 하면 무조건 뭐예요? 음 아닌 정수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 만약에 제가 이렇게 칸막이를 부었다고 치잖아요. 그럼 이건 뭐인 거야? A, B 자리는 없고 C, C죠. 그럼 이 A, B, C의 근이 뭐라는 거예요? A 자리에는 3, B 자리에는 0, C 자리에는 2라는 해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해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6, 7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자 여기를 칸막이를 치고 여기를 칸막이를 쳤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가운데만 지금 남아있으니까 B예요. 그럼 이걸 해석하면 A는 0이고 B는 5고 C는 0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 아닌 정수값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복조합의 해석입니다. 중복조합이 이 상황이 중복조합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문제를 보자마자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로 NHR 여기도 보면 의미하는 정수가 있어. 그럼 이게 상자죠. 그럼 여기가 N에 위치하는 거고 이쪽이 R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3HR로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상자가 3개니까 3H 뭐가 되는 거다? 5다. 이 얘기인 거고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1을 빼고 난 다음에 7C5 이걸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7C2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복 조합을 해석할 줄 알아야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칠판 주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문제 25쪽 그쵸? 자, 중복조합의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보면 새 학생 ABC에게 같은 종류의 6개를 나눠주고 싶대요. 학생은 ABC예요. 학생은 ABC 3명이고요. 같은 종류의 과자. 자, 같은 종류의 과자를 몇 개를 나눠주고 싶답니까? 6개를 나눠주겠대요. 그렇구나. 같은 종류의 과자 6개를 나눠주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과자 6개를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인데 과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거기다 별표. 여러분 이거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야 이거는 그냥 바로 뭐구나 중복조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이 ABC를 뭐 생각하는 거야? 서로 다른 상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는 서로 다른 상자예요. 서로 다른 상자에 같은 종류의 과자라고 했으니까 흰공 6개 흰공 6개를 넣을 거예요. 해석이 가능하죠. 흰공 6개를 넣을 건데 과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뭐가 가능하다로 해석하면 됩니까?
빈 상자가 가능하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그 즉시 이 아이는 중복 조합이 되는 거고, 그래? 그럼 이 아이는 서로 다른 상자 3개 중에서 H, 중복을 허락해서 6개의 공을 집어넣는다라는 얘기니까 3H6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아이의 계산 결과는 9개 중에서 8개니까 9에서 뭐예요? 1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8C6이 되는 거고, 이 결과는 8C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아이를 계산을 해주면 답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과자 6개를 각 학생에게 적어도 1개씩 나눠주래요. 적어도 1개씩 나눠주란 얘기는 빈 상자를 만들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빈 상자를 만들지 말란 얘기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저에게 ABC라는 상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ABC라는 상자에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중복조합을 쓸 때요, 빈 상자가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개를 어떻게 일단 1개씩을 주세요. 이미 1개씩을 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에게 남은 것은 6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되는 거야. 이 3개가 되는 거죠. 이 3개는 내 마음대로 안 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또 중복 조합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중복을 허락해서 같은 종류 3개, 흰공 3개를 넣어야지 이게 되는 거니까 이 아이를 해석해보면 뭐가 될까요? 3H3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아, 그렇네. 그러면 3H3이니까 얘네 둘은 뭐예요? 더하면 6인 거니까 5C3, 5C2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복 조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를 보고 해석해서 아, 이건 중복 조합이구나 라고 바로바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방정식이 있어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합쳤더니 이 아이가 7이라는 값이 나왔대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뭐예요? 아닌 정수의 개수. 그렇죠? 아닌 정수라는 해를 가지는 것의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인 거야? 양의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풀자마자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1번하고 선생님 내용이 똑같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라는 것은 자, 서로 다른 상자 x 상자, y 상자, z 상자가 있습니다. 나는 그 속에 구별되지 않는 흰공 7개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아닌 정수가 있다는 것은 뭐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빈 상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바로 해석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3H 뭐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고요. 이걸 계산할 때는 2를 더한 다음에 1을 빼고 9C7 하셔도 되고 9C2로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양의 정수라고 했어요. 양의 정수. 이 말은 뭐랑 똑같습니까? 각각의 상자에 과자를 하나씩 넣어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빈 상자를 집어넣지 마세요 라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X랑 Y랑 Z 상자에 일단 1개씩을 넣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 새로운 아이를 이렇게 쓰는 거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1개씩의 상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4가 되는 거고요. 이때 비로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아닌 이제는 0이 돼도 상관없거든. 이미 하나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닌 정수다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아닌 정수다, 빈 상자가 있다 라고 해야 중복조합의 방법을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3H7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아이를 계산할 때는 2를 더한 다음 1을 뺀 6C4 혹은 6C2로 값을 대신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까지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필수 예제 3번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이네요. 그쵸? 자,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이 있어요. x는 1, 2, 3이라는 집합이 있고요. 자, y는 1, 2, 3, 4, 5라는 집합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에서 y로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자, i랑 z가 다르면 그쵸? 그 다음에 fi랑 자, fz랑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는 보자마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x의 원소가 다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y에 해당하는 원소도 다릅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어떤 의미입니까? 1대1 함수라는 뜻이에요. 이 i는 자, 수1에서도 수2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보자마자 1대1 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i는 여기가 x에서 y로 간다. 이렇게 갈 때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1, 2, 3, 4, 5예요. 그랬을 때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입니까? 일단 갈 수 있는 건 5군데죠. 5군데. 그래서 아무 데나 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가 갈 수 있는 건 1이 간 i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몇 가지입니까? 4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갔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3은 나머지 몇 군데에서 3군데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i는 결과가 몇 가지다? 60이에요 라고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면 i랑 j가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자, fi랑 fj랑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이것도 해석해 볼까요? 이걸 보자마자 1대1 함수인 걸 알았다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의 원소가 커질 때 y의 원소도 같이 덩달아 커져요 라는 건 증가함수다 라는 의미예요. 증가함수다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그 경우의 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결정된 문제예요. 그쵸? 크기가 결정된 문제는 그냥 뭐로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조합으로만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 배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1, 2, 3이 있고 여기가 1, 2, 3, 4, 5가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예요. 원래 함수는 내가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 것하고 1이 3으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1로 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원래 다 다른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기본적으로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순서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크기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2를 뽑고 3을 뽑고 5를 뽑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무조건 뭐밖에 안 돼요? 2밖에 못 가요. 크기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 2가 갈 수 있는 건 3의 위치밖에 안 되고 3이 갈 수 있는 건 5의 위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뽑고 났더니 자동 배열이 되는 거예요. 크기가 결정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뽑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뭐가 되는 거야? 자동 배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순열이나 팩토리얼의 방법으로 배열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 1, 2, 3이라는 3가지의 숫자랑 같이 대응을 이룰 수 있는 숫자 3개만 뭐 하면 끝이구나. 선택만 하면 끝이구나 라는 거라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은 5개 중에서 3개를 뭐만 해버리자? 선택만 해버리자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를 보면 자, i가 있고 이렇게 j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fi가 있고 f 뭐가 있습니까? j가 있는데 이번에도 크기가 결정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붙었어요? 등호가 붙었습니다. 그쵸? 등호가 붙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인 거예요? 자, 크기가 결정됐어. 크기, 결정 혹은 다른 말로는 순서가 결정됐다. 이렇게 앞으로 크기가 결정이 되고 순서가 결정되면 앞으로 나는 뽑으면 땡이다. 조합으로 해결해야지 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붙었어요? 등호가 붙었다는 얘기인 것은 중복이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걸 뽑아도 된다는 거니까 결론. 이번에 뭐가 붙었어? 등호가 붙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로 처리한다는 얘기인 거구나. 중복 조합으로 처리하면 된다구나 라고 보자마자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1, 2, 3이 1, 2, 3, 4, 5에 대응을 할 건데요. 서로 다른 몇 군데 중에서 5군데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거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갈 거야? 얘 이렇게 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중복을 허락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겠다. 3개를 뽑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7, C, 3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자마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 도대체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중복조합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 순열, 조합, 그 다음에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중복조합까지 자, 순열과 조합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들은 실제로 시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 뒤섞여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많은 문제를 풀어서 내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중에서 중복조합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고 중복조합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경우의 수 세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수는 적지만 내용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항 정리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